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롭게 소개되는 신설 코너입니다. 육아 카페 시간으로 이희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영의 육아 카페입니다. 오늘은 육아 카페 첫 문을 열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아이를 키우시면서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을 위한 쉬운 육아, 행복한 육아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육아 전문가이신 리를 유니버시티의 선민디 원장 선생님 모시고 오늘의 첫 화, 부모의 언어 습관 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타 유치원에서 6년 근무하고요. 지금은 리럴 유니버시티를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서민디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모의 언어 습관 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부모가 아이에게 던지는 말들이 참 감정도 섞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부모의 언어 습관 중에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이들은 스폰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매일매일 배우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새롭게 뭔가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나 하시는 행동들을 보고 스폰지처럼 흡수하고요. 또 아이들은 부모님의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과 행동들을 그대로 하시는 거를 아이들이 보고 내 모습이 아이들을 통해서 비춰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좋은 언어 습관을 가지고 계시면은 아이들은 그 좋은 언어 습관을 보여주실 거고 만약에 부모님들이 안 좋은 언어 습관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아이들 또한 그러한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던지는 말들 중에서 상처를 받는 언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말씀해 주세요. 부모님들이 항상 아이들한테 꾸준히 잘해주면 좋을 텐데 간혹 바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질문하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본인들도 모르게 그냥 너 가만히 있어. 저리 좀 가 있어. 네 방에 가 있어. 시끄러워. 엄마 좀 가만히 내버려둬. 아빠 방해하지 마.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의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말들이 사실 아이들한테 굉장히 상처가 되거든요. 아이들은 세상이 나로 인해서 움직인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시기인데 만약에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상처가 안 되게끔 만약에 정말로 부모님들이 바쁘시거나 그러시면은 그냥 엄마 지금 바쁘니까 조금만 아니면 그렇게 바쁘신 게 아니라면은 아이를 위해서 진짜 몇 분만이라도 먼저 아이 말을 들어준다면은 아이가 훨씬 더 이렇게 어머님이나 아버님 말씀을 잘 듣는 좋은 인성이 만들어지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은 아이들은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상처를 받은 아이들은 이런 상처에 많이 노출이 되면은요, 밖에 나가서도 이런 상처를 받았을 때 그냥 괜찮은 것처럼 그러니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겠고요. 그리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는 아이로 자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칭찬을 하면 보통 어떤 반응을 또 보일지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비난을 하면 어떻게 아이들이 또 반응을 할지도 좀 궁금합니다. 칭찬을 하면은요, 아이들에게는 뭔가 호기심이 생기고 뭔가 더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잘했을 때 부모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면은 그 칭찬받은 일을 더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요. 반대로 자꾸 야단을 맞는다 그러면 어차피 이걸 해봤자 또 야단을 맞을 거 하지 말자 하고 무관심해지고 그리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이들은 그런 짜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부모의 짜증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물론 부모님이 짜증을 내면 안 되는 건데 네. 만약에 짜증을 내거나 감정 조절 안 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시면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만 그래도 그 상처가 조금이라도 덜 되게 하려 그러면은 그렇게 화를 내시고 나섰을 때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엄마가 화난 거는 너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야. 지금 너의 이러이러한 행동들이 엄마를 화를 나게 한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가 물을 엎질러서 굉장히 많이 상황이 어지러워졌으면은 무조건 야단친다기보다는, 그리고 만약 혹시 먼저 야단을 치셨다면은 지금 엄마는 네가 물을 흘려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너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난 거지만 엄마랑 같이 치우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게 엄마가 나를 미워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나의 이런 행동이 화가 나게 하신 거니까 그냥 다음부터는 아이가 좀 더 조심할 수 있는, 그렇게 상처가 좀 덜 될 수 있겠죠. 네, 저희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미국에서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언어적 특성상 좀 힘든 유대 관계를 좀 가진 부모님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해결책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부모 자식 간에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그래도 이게 문제가 있는 집들이 있는데요. 저희 같이 이민 가정 같은 경우에는 같은 언어가 사용하지 않는 집들이 꽤 있기 때문에 언어적이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그런 공백 때문에 거리감이 있는 집들이 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게 참 좋다고 보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것들이 만약에 지금 벌써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같은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언어란 하나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아이와 내가 한국말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은 한국말을 계속 사용하시고요. 영어로 결정하셨다 그러면은 영어를 계속 사용하셔서 이 아이가 지금 2살에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꾸준히 같은 언어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봅니다. 해결책으로는요, 요즘 K-팝 문화가 되게 활성화되면서 드라마도 나와 있고, 그리고 많은 교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걸 잘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본 교재 중에서는 정말 많은 교재가 있는데요. 제가 본 교재 중에서 제일 마음에 쏙 들었던 거는 동시 통역기가 되는 그런 교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3세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교재 같은 경우는 한국말은 영어로 번역을 해주고요. 영어는 한국말로 번역을 해주셔서 어린 시기서부터 같이 보시면은 계속 같이 엄마의 단어 수준도 계속 늘어갈 거고 아이의 단어 수준도 계속 같이 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와 문화가 같이 공유된다 그러면은 부모님이랑 자녀 간에 생기는 그 거리감이 훨씬 더 좁혀지고 나이에 맞춰서 3살에는 3살에 10살에는 10살에 16세에는 16세 20세에는 20세에 맞춰서 그 언어와 문화를 같이 그리고 그 대화가 가능하니까요.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리가 좁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동시통역기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렇게 많은 교재를 검색해 보다 보니까 찾은 기계인데요. 아마 검색해 보시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선생님 마지막으로 육아로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도 많고요. 또 아이와의 그런 유대관계, 그런 개선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치원하면서 참 5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뭔가 지시하기 전에는 5분 정도 먼저 시간을 주고 저도 5분 정도를
이렇게 충분히 아이들을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네, 기다려주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께서 아이들한테 뭔가를 지시하고 나서 아이들이 당장 하기를 바라시는 것보다는 쟤는 적어도 5분 정도는 필요할 거야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기다려주시면은 어쩔 때는 5분보다 훨씬 빨리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부모님들한테도 기분이 더 좋으시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님들께서 1% 변하시면은 아이들은 99%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먼저 변하시면은 아이들에게 큰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부모로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의 비난과 잔소리를 듣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아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아이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멋지다, 훌륭하다, 사랑한다, 행복하다, 그런 긍정의 말들을 들려주셨습니까? 아니면 실망했다, 화난다, 짜증난다, 형편없다, 속상하다, 괴롭다와 같은 부정의 말을 들려주셨습니까? 마음은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이에게 어떠한 말을 해주셨습니까? 오늘부터 하루 한마디라도 아이에게 긍정의 말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첫 문을 열었던 이희영의 육아 카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아이와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